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요즘 계속 제가 전문 방송인은 아니어서 이렇게 항상 좀 시끄러운 데서 방송하는 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조용히 집에서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잘 하고 싶은데 제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 퀄리티가 좀 안 좋은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죠. 자, 근데 그 인공지능 시대에 사실 미국은 살아남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한국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살 때 아버지가 저에게 공사장에서 막노동 있잖아요. 막노동을 한번 해보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무슨 학생한테 저런 걸 시켜 그렇게 투덜투덜 거렸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일을 시켰던 게 굉장히 교육적인 목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공사장 막노동, 소위 말하는 노가다 뛰라고 했던 게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깊은 뜻을 나이 먹고 알게 됐어요. 이 공사장에서 노가다를 뛰고 나면은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여요. 아시겠죠? 자, 공사장에서 가장 배운 거 없고 기술이 없는 사람이 뭘 하냐면 시멘트랑 벽돌을 날라요. 그거는 아무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힘만 있으면 시멘트 포대를 뭐 1층에 있는 걸 뭐 10층짜리 건물이라면 10층 공사할 때 10층까지 시멘트 몇십 푸대를 이렇게 들고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벽돌도 필요하겠죠. 뭐 벽돌 뭐 200개. 그럼 처음에 아무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합니다. 진짜 노가다죠.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본 곱게 자란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그것도 요령이 필요해요. 처음 해본 사람은 시멘트 한 푸대 들기도 힘들어요. 벽돌 같은 거는 막 한 3, 40개 들다 보면은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깨져요. 벽돌이 쪽 깨져버리면 그 손에 입히는 거잖아요. 벽돌을 안 깨뜨리고 이렇게 쭉 몇십 개를 딱 들고 올라가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숙달되면은 이제 잘 빠른 시간에 잘 갖고 올라가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 공사장에서 일하다 보면 공사장에서 되게 오래 일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기술을 배워서 뭔가 좀 더 편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판에서 뭐 한 5년 10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딱히 직업이 없이. 그러니까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거 아니면 이제 딱히 뭐 직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사장에서 계속 그렇게 돈 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같이 밥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얘기 들어보면 막 딱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뭐 실수를 했는데 젊었을 때 뭐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래서 취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사정들로 인해서 공사판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 안에서 점점 기술을 배워서 편하게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판에서 한 10년 일하신 분들을 보니까 벽돌 나르고 시멘트 나르는 거 안 합니다. 그런 거는 힘만 많이 들고 페이가 낮아요. 반면에 그 공사판에도 기술직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장이라고 하는 거죠. 미장이 뭐냐면 그 남이 다 벽돌 쌓아 놓으면은 그 옆에다가 그 표면에다가 시멘트를 얇게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부드러운 벽을 만드는 거죠. 매끈하게. 그리고 방수 처리도 하고.
이분들 일당이 굉장히 셉니다. 막 노가다꾼들보다 훨씬 세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필요한 벽돌이랑 시멘트를 막 노가다꾼이 다 갖다 날라요. 그리고 막 노가다꾼은 힘을 제일 많이 쓰는데 돈은 조금 받아요. 반면에 미장하는 사람들은 남이 다 갖다 날라준 벽돌과 남이 다 갖다 날라준 시멘트, 이걸 가져다가 이제 또 누군가 그걸 벽돌을 쌓아놨겠죠. 그럼 벽돌 쌓는 사람은 조금 한 단계 더 위 기술자고 조금 돈을 더 받고 더 편하게 일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미장하시는 분이 이 시멘트를 아주 곱게 이렇게 거기다가 발라가지고 부드러운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돈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는 거기서 그 공사하면서 노가다 하면서 이 사람이 제일 괜찮은, 뭐 이 노가다파는 제일 괜찮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기술을 알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노가다 그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그 정점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뭘 하냐면 건축 도면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건설회사 사장님이 준 도면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도면대로 전체 노가다꾼들이 그 건물을 만들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 되게 얄미웠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일하면서.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공사장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보고, 뭐 주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쓱 한번 보고, 안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쓱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데 있으면 줄자를 들고 다니면서 줄자를 이렇게 한번 싹 재봐요. 도면이랑 비교해봐요. 도면에서 예를 들면 3m 10cm라고 돼 있는 그 벽 길이가 있다면 이게 3m 10이 되는지 그냥 쓱 재봐요. 그리고 그게 너무 그 도면보다 너무 이렇게 길다 그러면 사람 불러가지고 이 벽 부셔, 다시 해, 여기 3m 10 돼야 돼, 뭐 요런 말로 이렇게 입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은 힘들어가지고 막 고생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은 거 아니고 그 가만히 뒷짐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그냥 잘 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거. 이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받아요, 현장에서. 자, 그럼 이 사람이 뭐 또 대박일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더 편하게 살고 더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죠. 누구냐면은 건축 사무소 그 사장님이죠. 이 사람 보통 건축공학과 나와가지고 막 노가다 하지 않아요. 건축공학과 나오면 대부분 CAD라고 하죠. CAD 설계 소프트웨어 가지고 건물 설계하는 도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법률적으로 잘 돼 있는지 서류 작업하고, 그렇게 해서 잘 설계가 되었으면 이 설계도 파는 사람이에요. 이게 건축 설계 사무소, 여기에 이제 조그만한 자기 이름 내걸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사장님이 사실 건물 짓는 거에 가장 먹이사슬의 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공계는 다 이 건축 설계 사무소의 사장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시멘트를 바르거나 벽돌을 날르거나 시멘트를 날르는 일을 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공계에서는 대부분 설계 도면 가지고 여기가 여기서 이 설계가 요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거를 막 갑론을박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도가 나오면 특허를 걸고 이 설계도를 팔아먹고, 요게 미국 이공계의 주요 인더스트리예요. 반면에 저는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녔었거든요.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라는 곳에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공대 나와서 성공을 거듭해서 그 끝판왕, 한국 이공계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다녀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냐면 육체 노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때 거기를 들어갔을 때 미국 대기업이 잘 안 돼가지고, 미국 대기업이 다 실패해가지고 사실 오갈 데 없어서 한국 귀국을 했었어요. 저도 초반에는 이제 실패한 유학생이었죠. 미국 취업이 안 되면 뭐 실패한 거니까. 그래서 한국 돌아갔어요. 근데 또 미국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한국 대기업들이 저 또 데려가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때 과장, 갓 박사 마치고 과장 직급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했던 일이, 물론 거기서 또 학부 출신이나 전문대 출신 공고 졸업한 사람보다는 또 나름 화이트 칼라 직종이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제조에 직접 어떤 관여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이공계 회사는 거의 이렇게 돌아갑니다. 거의 고졸에서 전문대졸 정도의 사원들이 생산 라인에 실제로 그 작업복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재를 뭐 카트에 실어가지고 생산 장비에 집어넣고 버튼 누르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졸 사원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됐는지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뭐 자재가 다음 달까지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고 결제는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자재를 투입했을 때 불량률이 몇 %인지 이런 걸 막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엔지니어링 대졸 나온 거죠. 저는 박사졸이라서 또 이 대졸보다는 조금 수준 높은 거 했었어요. 좀 수준 높은 게 뭐 그런 거죠. 품질 관리.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막상 제품 생산이 끝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면 잘 돼요. 이거를 T0 테스트라고 합니다. 타임 제로. 그러니까 생산된 장비에서 갓 나오자마자의 제품 상태 테스트 해보고, 양품이냐 불량품이냐 뭐 요런 거 체크는 대졸 정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박사졸은 뭘 하냐, 요게 이제 10년 지났을 때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 제품에 그래서 품질 보증 기간, 무상 AS 기간을 몇 년을 줘야 될지, 요런 거 계산하는 게 이제 박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 T0 타임 제로 공장에서 막 꺼냈을 때 잘 돼요. 근데 한 6개월간 쓰다 보면 고장이 나. 그러면은 이 품질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제품들은 뭐 2년 3년 써도 고장이 안 나. 품질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박사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렇게 전자가 뭐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전자가 구리를 통과할 때 뭐 예를 들면 구리 이온을 전자가 막 때려요. 그러면서 구리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생산됐을 때는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전기가 잘 안 통하고 막 어딘가가 막 부식이 일어나거나 합선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거 왜 불량이 일어나는지 연구하는 거. 그리고 그 연구한 다음에 제품 공장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여기를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설계 변경하고 뭐 이런 아주 약간의 이런 건데, 이거 박사들이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제조예요. 제조에 관여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예 제조에 관여를 안 한다니까요. 미국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면접을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갔는데 미국 사람들은 뭘 하냐, 항상 아이디어. 뭐 예를 들면 지금 쓰는 스마트폰이 다 손에 들고 다니죠. 혹은 이게 뭐 손목시계 형태로 차고 다니죠. 그 막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반지에다가 반지 형태로 만들어서 전화기 안 갖고 다니고 그냥 반지만 차고 다니면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아니면 전화기는 전부 다가 손목시계에 넣어서 손목시계만 갖고 다니면 전화기 안 갖고 다녀도 되지 않아? 뭐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 자, 그럼 그 아이디어를 이제 실현시킬 수 있는지 이제 토론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될 것 같다 라고 싶으면 이제 가상현실을 동원해서 가상현실 속에서 그걸 만들어 봅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가상현실 속에서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비용 정도만 내면은 딱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확인을 해봐요. 가상현실 속에서 다 만들어보고 뭐 테스트 다 해봐요. 될 것 같다 싶으면은 특허를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계 도면을 만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생산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을 전 세계에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매우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준비가 돼 있어요. 미국이 뭘 막 땀 흘려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완전 머리 쓰면서 아이디어 발굴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미국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창조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인공지능 컴퓨터가 가장 먼저 빠르게 대체하는 거는 노가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공장들 보면은 고졸 사원들이 자재 카트에 실어가지고 들고 창고에서 가져와가지고 생산 장비에 집어넣고 버튼 눌러요. 근데 이거를 다 자동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공장 가잖아요. 뭐 반도체 공장 가면은 사람이 라인 돌아다니지 않아요. 로봇이 다 합니다. 로봇이 창고에서 웨이퍼 꺼내가지고 로봇이 웨이퍼 들고 막 돌아다녀 라인에서. 그래가지고 생산 장비에 집어넣어요. 이제 건설업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업도 지금 뭐 사람이 막 벽돌 날르는데 이제 로봇 이족보행 로봇이 이제 조만간 벽돌 날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막 3D 프린팅으로 막 시멘트를 프린팅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벽돌 날릴 필요도 없겠네요. 기계가 다 해요. 제가 뭐 예전에 다큐멘터리 한번 보니까 집 짓는데 평균적으로 한 2층 집 짓는데 한국 돈으로 한 3억 원 정도 든다면 3D 프린팅 로봇이 시멘트를 3D 프린팅해서 만들면 7천만 원이면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하나도 안 쓰고 3D 프린팅 기계가 그냥 3D 프린팅 해버리고, 그러면 벽돌 날르고 시멘트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인테리어 하는 사람 정도는 사람이 해야겠죠. 사람이 딱 보고, 아, 저 다 만들어져 있으면 벽지는 무슨 색깔로 할까? 샹들리에나 조명은 뭘로 할까? 이런 거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인더스트리는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로봇 시대가 와도 미국 이공계는 살아남을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이공계 활동하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누구에게 지시를 할 때 그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고 내가 그들을 이끌어서 창조적인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오면은 이제 제 밑에서 저의 지시를 받는 미국 영토 밖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다 날아가겠죠. 거기 다 로봇이 이제 하청 생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건너와서 미국식 엔지니어링을 배워야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제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진짜 위험합니다. 한국 인더스트리는. 왜냐면 그 지금 사람이 하는 거 그거 다 이제 기계가 대체할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막 한국 반도체에서 다니는 선배들 만난 적 있거든요. 그 형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업자들이 이제 고졸 사원들이 실제로 웨이퍼를 들고 막 뭐 산성 용액에 담갔다 꺼냈다 이거를 하면서 막 그 반도체 제조를 실제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박사 마치고 뭐 한국에 귀국했을 때 보면은 라인에 다 로봇이 지나다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를 막 이렇게 산성 용액에 넣었다 뺐다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뭐 지금 뭐 할까요? 다 놀겠죠. 다 놀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라인이 하나하나 계속 자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계속 자동화되고 있는 그 물결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기계에 계속 대치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조차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솔직히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위에서 뭐 만들어라고 시키면은 사실 다 인터넷 서치하잖아요. 뭐 무슨 알고리즘 있는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인터넷에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카피해가지고 자기 코드에 집어넣고 그 코드에서 인풋 아웃풋 변수만 좀 수정해가지고 내 코드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계가 다 인공지능이 해주는 시대예요.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지시하는 거예요. 코딩은 컴퓨터가 해주고 이 전체적으로 순서도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전세계 이공계에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전세계 이공계에 지시하는 입장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올수록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인공지능 시대에는 미국 유학 오셔야 됩니다. 한국에 있으면 기계에게 대치당할 운명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